오늘 영상은 엄청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정권과 나라는 붕괴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국가에 지배받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하지만 백성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살아야 새 세상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임진왜란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조선인이 일본에 끌려갔을까요? 구체적인 통계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침략을 당한 조선 정부나 침략의 실패에 패주한 일본 모두가 숫자를 세지 않았죠. 외놈들이 닥치는 대로 조선인을 끌고 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일본은 영주 중심의 체제였으므로 전국적인 통계를 내기 어려웠다고 쳐도 조선 정부는 백성들이 얼마나 끌려갔는지 세어보지도 않았단 얘기입니다. 백성이 안중에도 없었다는 게 옳은 평가일 것입니다. 일본 학자들은 7년 전란에서 끌려간 조선인이 적게 잡아 2만 많게 잡아 5만 정도로 추정하지만 한국 학자는 6만 또는 10만으로 봅니다. 히데요시가 병사들에게 준 혜택. 현재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나라가 침략당하면 과거에는 남자는 포로가 되거나 죽였고 여자는 유린당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국을 통일하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오랜 통일전쟁으로 조선에 참전하는 지친 병사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의 무제한 약탈과 조선 현지처 허용을 하여 군법이 예외 적용됨에 따라 일본의 조선 침략 전쟁은 어느 전쟁보다도 악독하고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당파 싸움으로 일본은 거의 침략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전쟁에 큰 방비도 하지 않고 오합지졸의 지휘체계와 군사들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92년 5월 23일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경상도 성들이 함락되고 전쟁 3일 만에 동래성이 함락됩니다. 백성들은 일본군을 피해 산속으로 도망갔지만 미처 도망가지 못한 백성들은 일본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어찌할 줄 몰라 했죠. 전해오는 기록. 루이스 프로이스는 임진란의 기록에서 부산진이 함락되었을 때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성 안에는 300여 채의 가옥이 있었고 지체 높은 여인들은 일본 병사들에게 자신들의 아름다운 용모를 감추려고 얼굴에 속과 냄비에 있는 검댕을 바르고 하인들이 입는 가난해 보이는 옷을 입으며 자신들의 신분을 감췄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비명과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눈물 범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군이 성을 장악하였고 성의 모든 문을 봉쇄하였기에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절름발이 행세와 입이 삐뚤어진 장애인 행세를 했으나 얼마 뒤 일본군들은 속임수임을 알아채고 이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여성들의 구체적인 자세한 피해 기록은 임진왜란 때 민간인이었던 오희문이 적었던 피란 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충남 금산 전투에서 한 여성이 창고에 갇혀있다가 우리 군에 살려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사는 곳을 묻자 처음에는 숨기다가 나중에는 말하였는데 그녀는 전쟁이나 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피난 중에 적에게 잡혀서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적들에게 돌려가면서 성폭행당하였고 그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죽으려 했으나 죽지도 못하였고 시어머니의 생사도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허리에는 찢어진 치마가 걸려있고 성폭행을 너무 심하게 당하여 걷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여성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힌 영남의 여성들은 이쁜 사람들을 모아 배 5척에 실어 일본식 화장을 강제로 시킨 뒤 일본으로 보내졌다고 하죠. 이들은 모두 전날 성폭행을 하고 일본으로 보냈으며 그렇지 않은 여자들은 돌아가면서 간음하고 일본으로 보내지 않고 유린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참혹한 전쟁의 실상입니다. 임진왜란은 무려 7년입니다. 7년간 많은 조선 여성들이 피해를 보았고 끌려갔으며 끌려간 뒤의 삶은 이렇게 참혹했습니다. 임진왜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 나더라도 비슷할 겁니다. 전쟁이 나면 무법지대가 되며 우리나라 여성들을 지켜줄 군대가 패배하면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방금 말한 금산 전투에서의 성폭행당한 여자들의 참상은 오희문이 있던 전라도 장수군까지 퍼져나갔고 소식을 접한 여성들은 벌벌 떨며 전쟁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영방 가족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 이 소문을 들은 정영방의 일가족 누이와 형수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와 카토 기요마사 군대의 사이에 껴서 피난을 못 가고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적들은 30에서 40명씩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약탈과 강간을 일삼았으며 정영방의 일가족 또한 대동산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대종산에는 잡혀갔다 돌아온 다른 부녀자들이 다급할 때는 죽고 싶어도 죽기도 힘들다며 조언을 해주었고 얼마 뒤 왜적들이 산 위에서 소리를 지르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고 정영방의 형수가 망설임 없이 바위 아래로 몸을 던졌고 그 뒤에 바로 누님도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이 내용은 가족이었던 정영방이 적은 것이며 성문선생집에 기록하였습니다. 성문선생집에는 자신과 자기 형이 왜적에게 잡혀 죽을 뻔한 사연도 수록되어 있지만 책의 중심 내용은 두 여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이 당했던 일들과 그녀들의 처지를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만드는 내내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이 또한 중요한 사실이므로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